안녕하세요. 2025년 8월 19일 태국 뉴스입니다. 어제 8월 18일 푸어타이당은 정직 상태에 있는 파통탄 신나와트 총리에게 변함없는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유출된 오디오 논란에 대해 오는 29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지만 당내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푸어타이당은 파통탄 총리의 발언이 국익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법적 문제도 크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총리가 해임될 경우를 대비해 차이카셈 니티시리를 차기 후보로 준비해 두었지만 당 지도부는 사임설을 일축했습니다. 현재 파통탄 총리는 훈센 캄보디아 상원의장과의 통화에서 과도한 양보를 했다는 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협상 전략일 뿐이었다는 해명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태국 국가감사원이 올해 가장 투명하고 청렴한 정부 기관 1위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6억 바트가 투입된 본부 신축 건물이 지진 여파로 붕괴되면서 부패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결과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반부패위원회 산하 청렴 투명성 평가국은 올해 평가에서 국가감사원이 94.64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뒤이어 선거관리위원회, 국가반부패위원회, 옴부즈만 사무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이번 평가는 8,300여 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국가평균 점수는 93.82점으로 지난해보다 상승했습니다. 국민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국가감사원은 공식 입장을 내고 평가가 내부와 외부 관계자, 그리고 정보 공개 수준에 대한 설문으로 이루어졌다며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업무 개선 항목에서는 85점 미만을 받아 향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같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고 점수를 받자 국민들의 반발이 일었던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태국의 관광산업이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관광체육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수가 지난해 새보다 7% 넘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1월 1일부터 8월 17일까지 태국을 찾은 관광객은 총 281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이 여전히 최대 관광객 송출국으로 293만 명이 방문했지만 전체 감소세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태국이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위상을 회복하려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는 올해 관광객 전망치를 3,700만 명에서 3,300만 명으로 낮췄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천만 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물가와 환율 약세, 안전우려, 인프라 부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같은 주변 국가의 치열한 경쟁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태국이 단순한 휴양지 이미지를 넘어 시장 다변화와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관광업은 국내 총생산의 약 12%를 차지하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연말 성수기에 맞춰 축제와 비자 면제 정책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럽과 중동 시장에서 늘어나는 항공편과 꾸준한 수요가 회복의 희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태국 방콕의 미슐랭 추천 식당 제이파이가 가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유명 유튜버 피치가 1,500바트, 약 6만 원으로 기재된 게살 오믈렛을 4,000바트, 약 16만 원에 청구받았다고 폭로한 건데요. 피치는 특별 주문도 없었는데 계산서에서야 가격을 알았다며 혼란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식당 측은 프리미엄 게살을 사용해 가격이 달랐다고 해명했지만 메뉴에 안내가 없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글에는 비슷한 경험담이 잇따라 올라오며 가격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내부 거래국은 제이파이의 가격 책정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방콕이 세계 최고의 Z세대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타임아웃이 발표한 2025년 글로벌 순위에서 방콕은 행복도, 저렴한 생활비, 그리고 강한 커뮤니티 정신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방콕에 사는 Z세대 84%가 삶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71%는 살기 저렴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걸어 다니기 좋은 거리, 활기찬 예술과 문화, 그리고 친구 사귀기 쉬운 개방적 분위기가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방콕은 멜버른, 케이프타운, 뉴욕, 코펜하겐 같은 세계적 도시들을 제쳤고 런던은 9위에 머물렀습니다. 치앙마이 역시 18위에 올라 태국의 위상을 함께 높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방콕의 유명한 반타통 로드가 세계 최고의 미식 명소와 어깨를 나란히 할 날이 머지않을 전망입니다. 태국 상무부가 이 거리를 글로벌 스트리트푸드 랜드마크로 변신시키겠다는 대담한 계획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한때 하루 4만 명의 방문객으로 북적이던 이 거리는 최근 임대료 상승, 태국 내 소비 여력 약화,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방문객이 줄면서 상인들의 생존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자투폰 브루스팟 상무부 장관은 정부는 이 지역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있으며 반타통 로드를 세계적인 스트리트푸드 명소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4가지 긴급 조치를 내놨습니다. 상인들을 하나로 묶을 중앙위원회 설립,
주말 테마존 운영으로 거리만의 정체성 강화, 태국이 만들고, 태국이 쓰고, 태국이 돕는다. 정책으로 농가 직거래를 통한 원가 절감, 매월 이벤트 개최 및 방콕 주요 관광지와 연계. 상인들은 방문객 감소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대학 간 협력을 통해 반타통 로드를 창의 경제지구로 육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토지 대부분을 소유한 쭈랄롱권 대학교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학은 야간 스트리트 푸드 축제, 친환경 프로젝트, 비용 절감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며 단순한 임대인 역할을 넘어 상인들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탁 프로젝트를 통해 인공지능, 금융, 마케팅, 세무 분야의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식재료 생산자와 상인을 직접 연결하는 비즈니스 매칭 행사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태국의 한 비행 교관이 글라이더 추락 사고로 중상을 입은 뒤 오늘 8월 18일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고는 8월 17일 푸켓 탈랑 지역 도로변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교관은 러시아인 수강생과 함께 훈련 비행 중이었습니다. 사고는 오후 4시 30분경 팡록지구의 무앙마이 팡록도로 푸켓 에어파크 인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40세 태국인 비행 교관 수라삭 차나와 36세 러시아인 수강생 세르게이 라주코프가 다쳤습니다. 수라삭은 심각한 머리 부상과 왼쪽 발목 골절로 위중한 상태였던 반면 러시아인은 경상에 그쳤습니다. 수라삭은 푸켓 에어파크의 매니저이자 수석 비행 교관으로 이날 오후 2시경 학생과 함께 훈련 비행을 시작했으며 사고는 훈련 도중 발생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그는 집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큰 폭발음을 들었고 처음에는 변압기 폭발로 착각했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글라이더 추락 사고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관계자들은 엔진 고장을 주요 원인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푸켓 에어파크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는 수라삭이 병원에서 끝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인 학생은 현재 안정적인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태국 수완나품 공항에서 68세 호주인이 메스암페타민 4.26kg을 짐 속 비누에 숨겨 반출하려다 적발돼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서호주행 항공편에 탑승할 예정이었습니다. 체포는 세관 대변인에 따르면 마약 단속 및 공항 합동 단속 경찰이 제보를 받고 진행한 것입니다. 이 남성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퍼스행 항공편을 이용하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화물 엑스레이 검사에서 검은색 고체 물체와 함께 비누 상자 12개가 발견되었고 검사 결과 그 안에서 나온 흰색 물질이 메스암페타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압수된 마약의 총량은 4.26kg으로 약 120만 바트, 약 500억 원 상당으로 추정됩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8월 14일까지 세관이 적발한 마약 밀수 사건은 총 197건, 그 규모는 12억 바트, 약 5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방콕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현재 이 호주인은 세관 집행국 3과에 구금된 상태입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캐나다인 한 명도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마약 밀수를 시도하다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여성용 핸드백 속에 3kg이 넘는 헤로인을 숨겨 타이완으로 가려던 중이었습니다. 지난 6월 30일 세관 직원들이 수상한 수화물을 발견하고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가방이 비정상적으로 무겁고 부피가 커 정밀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가방 속에는 회색 천으로 감싼 패키지가 검은색 테이프로 밀봉된 상태로 의류와 신발 사이에 숨겨져 있었고 이는 헤로인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추가 검사에서는 가방 안쪽에 새로 꿰맨 이중 리닝 안감 속에서도 마약이 발견되었습니다. 압수된 헤로인의 총량은 3,235g, 시가 100만 바트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캐나다인은 타이완 타오위안행 중화항공편을 타려다 적발되었으며 현재 태국에서 제1급 마약 밀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차층사오 주 방파콩 지구에서 무허가 화장품 제조 공장이 경찰에 의해 적발 폐쇄되었습니다. 이번에 압수된 제품은 약 23만 4,699점, 시가 2천만 바트, 약 8억 원 상당으로 주로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월 19일 소비자보호경찰국 경찰소장은 차층사오 주 보건청의 시리삭 박사 그리고 태국 식약처 관계자와 함께 탁함 지역에 위치한 해당 공장을 급습 점검했습니다. 조사 결과 공장은 무허가로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었으며 장기간 사용할 경우 피부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 조사에서 파파위라는 여성은 자신은 단순히 중국인 회사 대표를 대신해 공장을 관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화학 전공 배경이 있어 화장품 제조 지식이 있다고 밝혔으며 공장은 약 8개월간 운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등록되지 않은 화장품 제조, 무허가 제품 판매, 태국어 표기가 없는 라벨 사용 등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1차 기소를 진행했으며 사건은 소비자보호경찰국 제4부 수사팀에 넘겨져 추가 법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파타나삭 경찰소장은 소비자들에게 제품 구매 시 주의를 당부하며 태국 식약처를 통해 등록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화장품, 건강보조제, 의약품 등은 신뢰할 수 있는 판매처에서 구입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하거나
라벨 표기가 잘못되었거나 과장된 효능을 내세우는 제품은 위조품이거나 저품질 제품일 수 있으며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최근 논타부리에서도 불법 의료용품 공장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공장은 희석된 알코올에 적신무허가솜을 대량 생산하며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